지금은 한 달에 얼마 버세요? 지금 이번 달은 1,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순수익? 네, 이번 달. 오, 강의를 추천을 하세요? 그러면 주변에 이런 것들은? 전 너무 추천하죠. 아, 그래요? 사실 제 강의가 전 난이도가 높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흡수할 수 있는 알들만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나이가 너무 고령이시거나 아니면 결핍이 너무 없는 분들은 자제하고 이제 안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모두가 한 달에 이렇게 3,000, 4,000씩 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사실 저한테는 마이너스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골목스팜 세 번째 시즌을 맞이해서 진행을 할 텐데요. 오늘 오신 분은 누굽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에서 스마팅이라고 활동하고 있는 온라인 수강생입니다. 멘타투업은 언제 하셨죠? 사실 엠카투업을 안 거는 네. 2016년도. 그러면 그때는 진짜 초기잖아요, 완전. 네, 그때 만들어졌을 때, 그때도 한창 엠구님 그 블로그도 보고 네. 맨날 들어가서 이제 보면서 강의도, 그때 블로그 강의도 들었었고 계속 이제 시간만 흐르다가 22년도에 온라인 강의를 듣게 됐어요. 작년에 다시. 네. 좋아요. 지금은 한 달에 얼마 버세요? 지금 이번 달은 5,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순수익? 네, 이번 오, 달. 그럼 매출은 얼마 정도였어요? 매출은 1억 3천? 순수익 구조가 좀 좋네요. 네네, 마진율이 덕분에 좀 좋게 나오고. 그럼 이번 해가 최대 수익이에요? 네네, 이번 달이 최대 수익. 겨울 거 하셨어요, 시즌? 아니요. 오, 스테디로만. 야, 스테디로? 네. 실력자인데? 대단한데요? 본인은 그러면 이쪽 일을 하면서 사실 이게 이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모두 다 한 10명 앉혀놓고 이거 다 해봐라 한다고 10명 다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이쪽 분야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뭐 직장 다니는 것보다? 직장 다닌 것보다요? 네네. 뭐 사실 그런 이유보다는 그냥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맞아. 이유밖에 없었어가지고. 맞아. 직장인들이 많이 벌 수는 없으니까 안정적으로 네. 벌 수는 있지만, 한 달에 순수익 5천 정도 벌면 사실 누군가는 연봉도 5천이면 많이 번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걸 보시는 분들은 그걸 못 믿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게 이제 오래 유지되지도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텐데, 본인 수익은 좀 꽤 유지가 된 편인가요? 그래도 2천 이상, 6개월 이상은 유지가. 그러면 꽤 괜찮네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세이브 하세요? 거의 다 세이브하고 있어요. 쓰는 돈이 많이 없어요? 네, 꽤 벌어도 사실 그렇게 쓸 데가 별로 없어서. 이게 우리 쪽 장점이 그냥 히키코모리처럼 버니까 뭐 활동도 안 하고 그래서 그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스스로의 동력은 뭐예요? 이 한 달에 그래도 2천만 원 이상을 꾸준히 번다는 거는 정말로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동력이요? 저의 경우는 아마 그냥 어렸을 때 성장 결핍이 동력이지 않을까. 좀 있어요? 네. 어떤 막 심하고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냥 돈이 없다는 이유로 하지 못했던 게 많다 보니까 그때의 기억이 지금까지 계속 동력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버스 못 타가지고 막 2시간씩 걸어 다니고 학교 오고. 그거 아니에요? 그게 심했다고 심하게 느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결핍도 본인이 크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되게 큰 결핍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라는 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성장 결핍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인가 슈카월드 자주 보는데, 거기서 선천적인 유전자병 있는데, 알약 하나만 먹으면 괜찮아진대요. 난치병인데. 그러니까 뭐 한 10년 이상 못 사는 건데, 알약 하나만 먹으면 다 나을 수 있는데 4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약이. 그리고 40억 말고 50억짜리 60억짜리 약도 따로 또 소개를 해주는데, 진짜 희귀성 난치병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한 방에 낫게 해줘. 계속 이게 먹는 것도 아니고 딱 하나를 먹으면 나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제약회사에서 출시하려는 금액이 그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건강과 생명을 돈으로 사는 시대로 가겠구나. 어쩌면 자본주의가 나오는 병폐 중에 하나인데 그쪽으로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내 아이가 나중에 태어나는데 그런 거를 갖고 있다고 하면 내가 그런 거를 케어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됐어요. 지금부터 한번 편하게 질문 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기존에 R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여기에 집중할 때는 매출이 유지가 되는데, 네. 이제 매출을 업시키려고 새로운 R에 집중을 하다 보면 네. 기존 R의 매출이 좀 줄어들더라고요. 네네. 집중을.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유지를 하면서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네, 좋습니다. 이거를 또 우리 영상을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R이란 거를 이해 못할 수 있어요. R이 뭐죠? R은 이제 세상의 모든 가치를 맞아요. 하는 거고. 가치를 갖고 있는 모든 것, 팔 수 있는 모든 것을 R이라고 해요. 근데 왜 제품이라고 안 하고 우리는 R이라고 할까요? 너무 제품이라고 하면 한정되게 생각을 할 수 있어서. 그러면 그런 거를 혹시 믿으세요? 단어 안에 사고가 갇힌다 이런 거를 믿으세요? 네, 저는 좀. 근데 제품이라고 하면 내가 제품 판매하는 사람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서비스도 팔 수도 있고 유튜브로 나라는 알을 팔 수도 있고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노하우를 팔 수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개념들 자체가 단어로 좀 더 풍부하게 해석되는 게 좋다라고 봐요. 그래서 R이라고 하는 겁니다. 리소스를 말하는 거고요. 모든 원천, 그냥 다 모든 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R이라는 거에 좀 적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스마트님이 물어보신 거는 사실은 모두의 고민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여러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대행사도 똑같이 했었고, 그리고 판매도 했었고, 치킨집도 했었고, 그리고 교육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왜 다 잘 못할까? 왜 다 못할까? 이거 좀 답답하죠. 그리고 뭐 그럴 수 있죠. 손흥민 씨는 왜 농구는 못할까? 왜 예능은 못할까? 뭐 김연아 씨는 피겨를 잘했는데 왜 드라마는 못할까? 그냥 아이유처럼 드라마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뭐 이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모든 사람의 어떤 욕구에서 시작하냐면 욕심인 것 같아요. 욕심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내가 나라는 알을 봤을 때 그 욕심이 내가 감당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알을 어떻게 예시 볼 수 있냐면 친구가 많으세요? 아니,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두세 명 정도? 네, 두세 명. 네. 친구를 2배로 늘리고 지금 친했던 친구들만큼 친해져 봅시다.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이게 엄청나게 에너지가 많이 쓰이는 거예요. 우리가 R이란 거는 친구를 만드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친해지고 분명히 이놈이 사고를 쳐요. 아니면 문제가 일어나. 그럼 내가 마음을 좀 양보하더라도 좀 다시 연락을 한다거나 다시 또 사이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만난다거나 시간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장문의 카톡으로 보낸다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 벌어져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원래 쭉 있었던 친구, 오래된 친구가 더 편하죠. 네. 그런 성향이 판매에도 아마 적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 성향을 좀 바꾸려는 시도가 필요해요. 어떤 한 알에 충성을 다하거나 사랑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 알을 왜 팔죠? 돈 벌려고.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버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거나 문제가 되면 버릴 수도 있어야 되고 새로운 알이 나는 별론데 걔가 그 알이 돈이 잘 벌리면 걔랑 좀 친해질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한 가지만 쭉 하셨다는 걸 보니까 좀 익숙함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란 알은 자본주의에서 돈을 잘 벌기 위한 알로 특화돼야 되잖아요. 계속. 그러려고 한다면 조금은 그 성향을 바꿔야죠. 조인성 씨가 최근에 유튜브 같은 데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기 뭐 친구가 뭐 다 계속 친구일 필요 없다. 그 시절의 친구인 사람 인연도 있고 흘러가게. 그리고 또 오랜만에 봐서 다시 친해지는 사람도 있고 새로 만나서 가장 깊어질 수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런 거에 좀 마음 자체가 좀 열려 있어야 돼요. 내가 어제까지 잘 팔던 게 다 무너져도 나는 새롭게 뭔가를 이뤄낼 자신감도 있고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크면 계속 기존 거에만 에너지를 씁니다. 근데 그거는 현명한 선택이 아니에요. LG 같은 회사도 핸드폰이 망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정말 절대적으로 강조하였던 애플의 아이팟, MP3 사업부, 그래 비디오 보는 거 이런 것들이 핸드폰으로 하면서 다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어야 나는 성장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어쩌면 기존 친구도 계속 더 친하게 지내고 새로운 친구도 더 친하게 지내고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네. 애초에 좀 불가능한 설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존 친구는 뭐 잘 살든지 말든지 좀 냅두고 새로운 친구들을 좀 사귀려는 노력에 내 깜냥의 에너지를 좀 나눠서 분산한 다음에 그래서 제 생각에 한 3-4개 정도가 골고루 양성이 될 때 그거를 안정적인 실력이라고 이커머스에서는 보는 거죠. 만약에 한쪽에 특화해서 브랜딩 하려면 아예 진짜 배신하지 않는 친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 요즘의 온라인 이커머스에서는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좀 더 리스크가 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겪는 또 문제 중에 하나가 네. 뭔가 좀 순위가 올라가면 약간 좀 안주하려고 자꾸 하는 게 있어가지고. 뭐 얼마나 올라갔다고? 여기서? 이 정도 올라가서? 안 되겠네. 막 안도감이 들어요? 안 되겠네. 우월감이 들어? 우월감까지는 아닌데. 우월감 좀 들지 않아요? 친구들이랑 또래 비하면
많이 벌잖아요. 아니요, 근데 우월감까지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안도감? 이제 뭐 먹을 것도 충분히 다 사 먹을 수 있고. 아, 이 우월감 들 수가 없어. 이게 보시면요, 우리는 나름 잘 벌잖아요, 몇 천씩. 근데 그냥 집이 조금 잘 사는 애들이 이거 이상 갖고 있어, 결혼해서. 그러니까 이게 한 달에 버는 수익으로 누군가와 비교해서 내가 우월감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물론 이제 자존감이 너무 낮으면 그걸로 채울 수 있겠지만 방심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에요. 전 10억 밑으로가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대단해. 1억 이상 모은 것도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목표로 가기에는 그 밑으로는 사실상 뭘 하기가 어렵잖아요. 집을 제대로 내가 원하는 데를 마련하기도 어렵고, 뭐 사실 생활 수준이 바뀌기도 좀 애매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모은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결핍 위치가 고정됐어야 되는데 왜 조금 벌면 다시 내려가서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왜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깜냥이 그렇다. 가불기 나왔다, 가불기. 원래 그런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너무 결핍이 깊은 사람은 주변에서 보면 좀 피곤하거나 지독해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막 3억씩 버는데도 눈에 불을 켜고 잠도 안 자고 막 해. 그럼 사실 그거는 자기 폭행에 가깝잖아요. 본인한테 굉장히 폭력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는 건강도 당연히 생각을 안 할 테니까. 근데 사실 이제 스마팅님처럼 적당히 좀 스스로를 이제 맞춰가면서 하는 게 전 좋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한참 해야 될 때 그런 것들을 좀 안도하거나 머뭇거리게 되면 본인의 깜냥 자체를 끝까지 확인은 못 하는 것 같아. 게다가 결혼이라는 변수가 우리가 생겼잖아요. 이러면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평생.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 못 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물론 이해를 해준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네. 그런 부분이 우리한테는 어쩌면 조금 잔인하게 얘기하면 방해 요소인 거죠. 내가 조금은 아니란 생각을 갖는 내 성향 방해 요소, 그리고 내가 결혼한 여건 방해 요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약에 한 달에 3억 정도 벌 수 있다라고 하면, 근데 그런 방해 요소 때문에 내가 5천밖에 못 버는 거다, 이런 것들을 내가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상황 안에서도 내가 베스트를 해야 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금액인지를 현실적인 최대치를 잡고, 그걸 하기 위해서 시간을 더 쪼개야 되고, 그러려면 스트레스를 더 받아야 되고, 데드라인이 설정이 되니까 그런 것까지 갈 수 있는 내 목표 의지가 있느냐. 근데 아까 말씀하신 인생의 목표는 조금 구체화되지 않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 나 평생 동안 100억 벌 거예요. 이게 구현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67억 같은 경우도 어느 기간 안에 벌어야 된다, 그러려면 내가 올해는 얼마 벌어야 된다, 이런 게 딱딱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1년에 얼마 정도예요? 한 달에 1억. 한 달에 1억 정도를 벌어야 돼요. 그걸 언제까지? 32년까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1억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네. 다음 달에 바로 벌어야 돼요? 아니요. 6개월 안으로. 6개월 안으로. 네.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질문부터가 미스가 났는데, 지금 새로운 R에 대해서, 새로운 플랫폼이나 새로운 기법에 대해서 지금 막 머뭇거릴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2000이랑 4000은 제가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어. 왜냐면 그걸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순수익 1억과 순수익 4, 5천은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4, 5천만 벌고 1억을 못 넘어가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대부분이. 1억 넘어가는 사람들은 뭔가 본질부터 다른 느낌이 좀 있어요. 1억 이상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들. 그럼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뭔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결핍을 지금 내리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30대 초반이시잖아요. 한 5년 정도 잡고 그 이후부터는 아예 내가 일하고 싶을 때만 일하고 놀러 다닌다, 이게 가장 이상적일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5년밖에 안 남았는데 다시 이제 뭐 내려가거나 마음가짐이 뭐 이런다는 거는 평생 그냥 일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그냥 67억은 허세 같은 거죠. 못 벌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지금 한 달에 5천씩 번다고 해도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1년에 모은 돈이 5억이에요. 이것도 진짜 잘 잡은 거죠. 거의 안 쓰고. 세금이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5억을 진짜 이상적으로 잡았다고 해도 12년 넘네. 한 15년 벌어야 67억 모으는 거예요. 그럼 그때 몇 살이에요? 거의 50 다 돼서. 맞아요. 그때는 67억이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30억 가치도 못할 거예요. 그럼 이 계획이 다 어차피 우리가 자유로 가는 계획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당장 본인이 좀 원하는 목표에 대해서 정말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면, 우리가 허언증은 진짜 싫어하잖아요. 제가 맨날 막 여러분들 돈 벌어야 됩니다, 부자 돼야 됩니다, 이거를 제가 치킨집 때부터 얘기를 했는데 계속 그 3.5평 오피스텔 살아. 그러면 지금 스마팅님이 저를 만나러 오겠습니까? 안 오죠. 잊혀질걸요? 그때도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았잖아요. 다 잊혀진다고.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한 거를 지켜가고 이래야 우리는 진짜로 살아남는다라고 생각해요. 가짜가 아니라. 스마팅님도 진짜가 되려면 우리는 그래도 지나온 세월을 보면 진짜가 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앞으로도 우리가 그러려면 여기서 이 말들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전자책에선 얘기를 했지만 이런 자국들이 있잖아요. 네. 보이시죠? 가까이서 처음 보죠. 네. 근데 이런 게 10년이 지나도 안 없어져요. 저는 이거를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워낙 부족한 존재여서 지금이랑 그때랑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좀 연약했잖아요. 발악은 했지만 그때 되게 말랐지 않았어요? 네, 그때는 되게 분위기도 샤이니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샤이니는 좀 그때는 제가 발버둥은 치는데 막 단단한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뭐 가치관이나 사고나 이런 것들이 열심히는 했지만 그때도 열심히 했잖아요. 저는 뭐 척했던 것 같아요. 척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둘 다 그때보다는 좀 단단해진 게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도 사실 이렇게 흉터내진 않지만 발버둥 치고 있거든요. 제 안의 한계를 계속 깨야 되니까 당연히 몸을 상하게는 안 하면서 내 안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나, 지금도 본인이 한계를 깨기 위해서 하는 시도들이 있나, 이런 게 더 중요해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어쩌면 그냥 내 관성에 또 휘둘려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또 유행이 있어서 돈 벌다가 또 떨어졌다 이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제보다 더 지독한 어떤 모습이 오늘 있느냐, 그 포인트에 맞추면 나머지는 풀릴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워낙 멋있는 사업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멋있는 사업가인 척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저는 그것보다 일구님 저 이 정도 금액 모았습니다라고 여기서부터는 사실 우리가 페이크를 잘 못 쓰거든요. 사람들이 모은 돈으로 얘기하면 어쨌든 간에 모은 돈이 실력 아닙니까? 자본주의에서는 지금 버는 돈보다. 맞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좀 더 안정감이 드는 스마팅님이 앞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이 일이 재밌어요? 전 아직까지는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네. 이게 변화가 많아서 전 재밌던데.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예전에 그대로 그냥 계속 흘러갔으면 좀 재미없었을 것 같은데, 계속 뭐 노출도 그렇고 설득 방식도 그렇고 플랫폼도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너무 게임 같아요. 실제로 저는 지금 이제 판매보다 교육 쪽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더 게임처럼 할 수 있죠. 그러시겠네요. 더 재밌게. 원래 이제 혼수들 때 더 잘 보이니까. 저는 되게 이 강의를 듣고 나서부터 이 욕구와 결핍이라는 그런 가치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생기고 나서부터 재미가 생긴 것 같아요. 맞아. 제품에 국한하면 재미가 없어. 맞아요. 근데 인간의 심리로 들어가면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어떤 심리를 갖고 있고 어떤 욕구를 갖고 있고 그걸 해소해주는 무언가가 생각보다 제대로 된 알들이 없어. 맞아요. 그럼 내가 이쪽에 들어가서 제대로 된 대안으로 접근을 하면 좀 더 풀리겠다. 이런 생각들이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사고가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순익이 좀 많이 올라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강의를 듣고 나서부터. 그리고 그런 욕구를 보는 거, 구경하는 것도 되게 재밌고. 정말 재밌어. 저는 최근에 더글로리라는 드라마를 봤거든요.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욕구 깡패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거기에 나오는 폭력이 가정폭력, 학교폭력, 그리고 사내폭력.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폭력이 없어. 보는 사람들이 하나씩쯤은 피해자였던 적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그냥 그 작가가 너무 천재적인 거죠. 너네들 갖고 있는 그런 거, 너네들이 감정이입할 수 있는 거 내가 다 갖고 있어. 그런 것들을 너네가 감정이입하게 넣고 내가 사이다로 해소해줄게. 욕구 해소더라고요, 드라마가. 드라마가 다 현실에 대한 결핍을 해소해주는 거더라고요. 드라마도 제품처럼 이거 똑같았던 거죠. 욕구를 그냥 해소해주는구나. 결국엔 요즘에 드라마나 영화나 그냥 현실에 대한 결핍을 해소해주는 거예요. 그 범죄도시, 그 뻔한 플롯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현실에서 그런 범죄들을 제대로 해결을 못 하잖아요. 공권력도 그렇고 문신 돼지충들을 좀 이제 시끄럽지 않게 좀 나대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마동석이 시원하게 영화에서 해주니까 그게 좋은 거거든요. 대리만족 같은 걸 하고. 그러니까 모든 컨텐츠나 모든 제품이나 모든 서비스들이 다 욕구를 해소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관점으로 사람들이 봐야 돈도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냥 제품 판매로는 워낙 경쟁자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베끼기가 너무 쉬우니까 그걸로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 변화가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고, 강의를 추천을 하세요? 그러면 주변에 이런 것들을? 저는 너무 추천하죠.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저는 그래요. 우리가 스마팅님이라는 알 자체가 그거를 흡수할 수 있는 알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제 강의가 전 난이도가 높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흡수할 수 있는 알들만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나이가 너무 고령이시거나 아니면 결핍이 너무 없는 분들은 자제하고 이제 안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모두가 한 달에 이렇게 3,000, 4,000씩 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저는 이제 피를 토하면서 짠 강의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자신도 있지만, 그런 거는 조금 고려해서 강의를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사실 저한테는 마이너스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핍도 깊고,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든 미래에 대해서 바꿔나가려는 의지가 강하잖아요. 맞아요. 이 67억이 됐던 얼마가 됐던 본인은 꼭 이루고 싶어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지금 보시는 분들 아마 스마팅님이 그래도 몇 년 동안 시행착오 겪었잖아요. 그게 몇 년 됐죠? 뭐 수익이 높아지기 전? 7년 정도? 7년? 길었네. 네. 그때는 거의 한 뭐 동굴 속에서 살았죠. 그럼 되게 불안했었겠다. 네. 지금 그거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분들한테 아예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지금 스마팅님처럼 그럴 수 있게 조언을 한다면. 저는 사실 그때 저의 문제점은 되도 않는 목표였거든요. 아, 너무 허황된? 네, 허황된. 나는 1조를 모으겠다. 다음 달부터 1억을 벌 거야. 아니 무슨 꼭 어린 친구들이 그래. 예, 제가 딱 20대 때 그게 되게 심했던 근데 그게 반복되면 자꾸 나와 약속을 어기니까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도 완전 다 포기하고 막 내려놓고 히키코모리처럼 한 1년 동안 살고 막 그래서 그런 분이 있다라면은 일단 목표부터 지금 바로 앞에 가능한 걸로 바꾸시는 게 바로 다음 달 수익. 네, 바로 그냥 좀 낮더라도. 네, 낮더라도 한 이건 할 수 있겠다 600, 싶은 700 뭐 아니면 300. 네, 뭐 100이든 200이든 좋으니까. 맞아. 100이든 200이든 상관이 없어. 네. 어차피 그건 점진적 성장이니까 내가 지금 50을 번다면 다음 달 그냥 200부터 150부터 이렇게 잡는 것도 전 되게 현명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자꾸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런 유튜브들을 보니까 맞아요. 나도 저 새끼처럼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별거 없을 것 같아.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엄청난 그 고통을 겪고 시행착오를 저는 겪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인에 맞는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고 네. 얘기를 해주시는 것 그게 같습니다. 가장 중요하지 않나. 좋아요. 저는 사실 에너지가 좀 다다랐기 때문에 스마팅님이 더 큰 깜냥으로 올라가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그런 걸 응원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